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만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중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벌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로 청취자분이 셔츠 맨 아래 단추도 잠가 주심이 저보고 얘기하는 거. 단추가 없는데 밑에. 여기 하나 더 달아야 돼요. 네. 위에 거 잠가야 되겠다. 자, 아니 그게 수선하는 데 가면은 하나 더 달아주거든요. 됐어요. 네. 그나저나 저 뭐야 뚱커벨님이 저 옷 새로 사 입었다고 좋아하시는 게 작년 여름에도 입고 그럼요. 왔던 것 아닙니까? 재작년 여름부터 있었죠. 재작년 여름부터. 네. 알겠어요.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뭐예요, 정상 기자? 네, 다자 외교 데뷔 무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지금 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회담 참석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 있단 말이죠. 자, 나토가 NATO인데 풀네임으로는 뭐예요? 북대서양 그렇죠. 조약기구라는 건데. North Atlantic 네. Treaty Organization. 오, 발음 좋네요. CNN에서는 이제 영국식 발음은 NATO, 네. CNN 미국식 발음은 NATO. 네이로 그럽니까? 네. 오, 야 역시 미국 유학파라 확실히 다르군요. 예. Yes. 자, 그래 여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 청취자분들께 이런 문자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뉴스 하면서 중간중간에 소개도 해드릴 건데 본격적인 외교 무대에 데뷔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마디 몇 분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제 스페인에 도착을 했는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현지 시간으로 28일 이 사울리 니니스토의 핀란드 대통령과 이제 처음으로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합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봐. 마드리드가 지금 현지 시간으로 아침 아마 이 정도면 아침이 될 7시 거예요. 반쯤 됐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오늘이 될 텐데. 그러네요.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저녁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을 합니다. 밤에. 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29일 이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만나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정상과 잇따라서 양자 회담을 하고요. 그리고 한미일 3개국 정상회의를 하는데 30분 정도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메인 행사 중에 하나인 이 나토 동맹국 이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도 3분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이 스페인 현지 동포들하고 만찬 간담회를 하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30일에는 체코, 영국 정상과 만나고 이 스페인 경제인들과 오찬을 한 뒤 스페인을 출국해서 우리 시간으로 1일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일 금요일 날. 네. 네. 3분 스피치를 한다고요? 네, 3분 연설. 영어로 합니까? 우리말로 합니까? 우리말로 하겠죠. 우리말로. 네. 그걸 통역을 해서 이제 영어로 그렇죠. 하나 보죠. 네. 자, 배 수장님 이번 네. 네이로 NATO. 정상회의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 다자 외교입니다. 다자 외교인데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그리고 체코, 영국까지 만나는 보리스 존슨 총리하고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세일즈 외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와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폴란드, 덴마크, 체코 등과는 원전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좀 세일즈 외교에도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네이토는 안보 관련이지만 그래서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바로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국가가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위에죠, 위에. 그렇죠. 뭐 위에 약간 옆 위에 네. 원전 뭐 수출의 성과가 있을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통키 소년이 혁거불 아저씨요. 예. 자, 지금부터 그냥 네이로 하지 말고 나토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상 기자. 이번 정상회의를 보는 시선들이 이제 엇갈리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제외한 모든 지도부가 기대감을 드러냈죠. 네, 이 허은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 한반도 안보 그리고 실리 외교의 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세계 정세가 급변을 하다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최초로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국민의힘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이 성남 서울공항을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환송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려도 있어요.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 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에 안 하시는 게 좋다 하는 개인적 의견을 제가 맨 먼저 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대통령 내분께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에 계시면은 국내외에서 정상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요. 반러 반중 이러한 것을 논의할 때 그래도 중국과 경제협력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주 조심스러운 외교를 대통령께서 해주시면 좋겠다. 네,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육성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중국은 한국이 나토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하고 우리하고의 외교 관계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은 아주 노련하고 경험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이게 반중, 반러 성격이 자칫 잘못하면 불거질 수 있는 나토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거라고 봐야 그래요. 되겠죠. 자, 이번에 나토 회담에 참석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정상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가는 비행기 안에서 유럽 축구를 봤다, 이거 시청했다, 이렇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그 1호기에 취재진도 있는데 여기 이제 취재진이 있는 자리에 와서 청와대 인사를 출입 건넸습니다. 기자들이 같이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동행했던 기자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즉석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 나토 회의를 앞둔 마음가짐에 대해서 기자가 묻자 특별한 소감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양자 또는 다자회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워낙 짧게 이뤄져서 간단한 현안만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비행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논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프리미어리그 축구하고 유로컵 축구 그거 좀 보고 또 책도 좀 보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야당의 이 비판을 백혜련 의원이 한마디 했던데 여당은 엄호에 나섰어요. 그렇죠. 이제 중요 현안이 있을 텐데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길 필요가 더 있었지 않겠냐. 이런 이제 관점에서 뭐 유럽 축구를 봤다, 토트넘 축구를 봤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건데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쉴 때 봤겠지. 뭐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까지 안 보고 내팽개치고 그거 봤겠냐. 그리고 또 봤으면 뭐 몇 분이나 봤겠냐. 쉴 때 잠깐 봤겠지라고 음호를 했습니다. 네. 자, 어떨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 돼서 유럽으로 가서 세계 각국 정상들을 잠깐씩 만나는데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축구를 봐서 되겠느냐, 뭔가 자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회의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두 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뭐 워낙 긴 시간이니까 뭐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좀 다자 외교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정상회담과는 달리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 참석하는 사람들 얼굴만 외우는데도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배 수장님. 네. 그래서 뭐 자료를 봤겠죠. 자료까지 안 보고 그냥 무턱대고 축구 경기만 봤다면 그건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여당에서 이야기는 쉴 때 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비행 시간 내내 휴식도 없이 뭐 축구만 봤다면 좀 문제가 될 테지만 자료는 보고 쉴 때 봤다면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알겠어요. 예. 자, 이 다자 외교 대비 무대에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보내주십시오. 의견 몇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실리 외교, 세일즈 외교에 주안점을 두고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수상하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회담으로 이어질 발판을 만들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국 이기주의에 푹 빠진 서방 국가들에게 맥없이 휩싸이지 말아요.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 반 이준석 손 잡을까입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포럼에 국민의 의원 상당수가 갔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이 미래혁신 포럼이라는 의원 스터디 모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출범을 시켰던 거긴 한데요. 이 미래혁신 포럼에서 어제 관련 행사가 열렸는데 당내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 네, 무려 6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의 뭐 의원총회를 방불케 하는 숫자였는데요. 친윤석열계가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장제원 의원은 이 미래혁신 포럼은 연구 모임일 뿐이며 이 세력화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고요. 또 이준석 대표와 본인이 뭐 어떤 갈등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갈등설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이준석 대표가 했던 그 혁신 모임 거기보다도 여기 장제원 의원이 하는 곳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60명이 네. 더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여기 이 모임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연설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이가 평소에 안 좋았던 걸로 아는데 왜 갔을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 묘하거든요. 이 한 장의 사진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장제원 의원과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으로 우리 기억을 하고 있고 예. 또 김종인과 안철수 사이도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또 하태경 의원은 주로 이준석 의원을 좀 두둔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왔던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하태경, 안철수, 장제원, 김종인 네 사람이 한 장의 사진에 담겼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만 놓고 분석을 해보면 초대받았으니까 갔다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또 존재감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연설을 하면서 강연하면서 존재감을 뿜뿜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서 할 말을 제대로 했을까? 아니면 좀 포섭을 당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살짝 포섭 당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강연 내용은 좀 이준석을 두둔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철수, 장제원 두 사람의 의원하고는 사이가 원래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나란히 사진을 찍었어요. 그것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 표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살짝 영향을 좀 우호적인 영향 쪽으로 돌아서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핵관들 면전에서 뭐 쓴소리도 하긴 했죠. 대통령만 쳐다보는 그렇죠. 네. 집단 아니냐. 또 대선 0.7%포인트 격차 의미를 냉정히 판단해야 된다. 변화하는 국민 정서를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자, 정상 기자, 네. 이준석 대표가 이 윤핵관 개파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가했어요. 네, 어제 이 MBN 인터뷰에서 이 장제원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뻔히 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장제원 의원이 배현진 최고위원과 본인이 악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 3자적인 관점에서 혼내려 나타난 사람처럼 발언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내용이 이어지자 이 장제원 의원은 뭐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이냐라거나 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 이렇게 쓴소리를 던졌었는데요.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이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미끼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TV에서 이제 평론가가 이 장제원 의원을 비판했는데 이 장제원 의원이 이 방송사에 항의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누구든 비판을 할 자유는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주에 페이북으로 뭐 간장 한 사발 한다. 네. 지금 얘기한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직접 쏘기 시작한다. 이게 쉽게 딱 이해가 됩니까? 비유가 많아서 이거 잘 좀 이해가 안 되죠. 해석이 필요해. 간장 한 사발이 뭔 뜻이에요? 간장 안철수 한 사발.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것이고 한 사발 먹어야 된다는 거는 그렇죠. 듣겠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MBN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가 그런 일환인 것 같고. 디코이는 유인용 미끼인데 배현진 의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 본인이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 일가를 안 했더니 장제원 의원 쪽에서 직접 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MBN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본인이 품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여과 없이
이준석 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배현진 악수를 거절한 의원하고 이유에 악수 거절했던 이유도 얘기했잖아요. 배현진 의원은 앞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앞뒤 다른 사람은 배척한 것이다. 그게 이제 악수 패싱의 이유인 것이고 간장 발언에 대해서도 안철수 장제원 의원 겨냥한 거 맞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좀 구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하는 이준석 대표였는데 어제 발언에서는 어제였죠. 27일이니까 어제네요. 어제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에 대해서는 제가 만난 건 거의 다 공개 안 됐을 걸.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만난 걸 공개 안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밝혔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혁신이 이제 여기도 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힘을 좀 잃은 모양이에요. 상대적으로. 네, 이 장제원 의원의 이 포럼이 열렸을 때 현역 의원들 60명이 여기에 참석을 하는 바람에 이제 혁신위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힘이 좀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혁신위가 열렸고 이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비롯해서 혁신위원 전원이 참석을 했는데 이들은 이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고 또 지금 이 혁신의 적기라는데 거의 대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출범과 동시에 당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왔었고 또 혁신위를 띄웠던 이준석 대표가 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하면서 사실상 이제 혁신위가 갈 길을 잃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나토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보내주신 청취자 의견 몇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실수만 안 했으면 합니다. 무슨 축구를 봐요? 자료 검토를 해야지. 긴 시간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축구 봤겠죠.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이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 불에 기름 붓는 전기, 가스요금 인상입니다. 아우, 다 단어가 자극적이야. 불, 기름, 전기, 가스 요금. 다음 달에 일찍 오른다면서요? 네, 저 정부가 이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더 큰 폭이었습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 이 한국전력은 킬로와트 시당 3원 이상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정부는 연간 올릴 수 있는 최대 폭인 5원을 한꺼번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한 분기당 이제 3원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는데요. 여기 내부 규정까지 바꿔서 5원을 올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다음 달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전기요금이 한 1,535원 정도 늘어나고요. 게다가 다음 달에는 도시가스 요금도 7% 넘게 오르는데 역시 4인 가구 평균 기준으로 전기요금까지 합치면 3,750원 정도 올라갑니다. 네. 한 가정이니까 3,750원이지 사실은 이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전기나 가스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어제 있습니다. 방송 뉴스 어디 보니까 PC방 사장님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름이라 또 에어컨 엄청 그렇죠. 틀잖아요. 더 올라가죠. 열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네. 한 달에 전기요금은 210만 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르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커피 전문점 사장님도 그런 얘기하시고. 커피 원두값도 올라가고 있죠. 예. 지금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얘기하는 거니까. 네. 예. 하여튼 이 물가 너무 올라서 큰일입니다. 이 물가가 근데 6%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참 서민 입장에서 큰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6%대 물가라는 게 우리가 5%대 물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높다. 올해 정말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6%면 사실 감당하기 힘든 수준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경제 성장률이 올해 지금 전망되는 게 연초에 44% 이야기가 되다가 OECD 기준으로 지금 2%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2.9%보다도 더 낮은 2.5% 미만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실질 가처분 소득은 더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정상 기자, 네. 이 대선 운동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가 전기요금 동결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전기요금 올리는 거 공약 파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윤석열 당시 후보가 지난 1월에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을 제기를 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는데요. 원래 한국전력이 4월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이 전기요금 동결 공약 발표 때문에 인상을 연기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또 탈원전 얘기를 하는데 이 탈원전 효과는 2025년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토 참석하는 한마디 이런 의견 또 보내주셨습니다. 김용선님 잘 모르니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려고 대통령 되신 건가요? 3047님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이 처음이시겠지만 우리 국민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제발 민생에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더운 8월에 전기 요금 인상을 하다니. 잘 들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한 줄 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그 기념으로 나토 두 글자를 갖고 이행시를 오늘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뚱커벨부터 하는데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나는 이번 주부터 토요일엔 쉬겠습니다. 뭘 잘했어. 그냥 쉬래요. 그냥 토요일날. 네네. 힘들어가지고요. 정상 기자입니다. 네. 자, 나도 먹고 싶어요. 토실토실 이베리코 돼지고기. 이베리코. 스페인이죠. 스페인 가셨으니까요. 또 있잖아요. 그 소금에 절인 하몽. 하몽. 네, 좋네요. 좋습니다. 정상 기자가 순발력이 최고네요. 더 탁월하다고 밖에서 칭찬을 해주고 너 있습니다. 살찌지 않겠어요? 어차피 찐 걸요 뭐. 삐쳤어 정상 기자 저 칭찬했더니 잘했어요. 예.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